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8일이고요. 정오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재판만 3건이 걸려 있고요. 김용에 이어서 정진상, 김인섭이라 불리는 측근들의 판결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재명은 고립무원의 상태로 가고 주변 사람들은 다 깜빵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검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의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희가 11월 30일 불법 정치자금 6억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파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를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면서 불법 정치자금이 이재명의 경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9월 27일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유창훈에 의해 기각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요. 그렇다고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이가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다 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은 현재 주 3회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법원에 출석하고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성남시 공무원 위증교사 재판은 12월 11일 2차 공판 준비 기일을 갖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유창훈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따로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녹취록 등 증거가 분명한 만큼 내년 총선 이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이 판사 1명인 단독재판부가 아니라 판사 3명인 합의부에 배당되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부는 단독에 비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라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재정비를 끝내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원지검은 12월 4일 이재명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남부 및 북부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과 배우자 김혜경이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재명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이 경기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이재명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전공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한데 수사를 마칠 때쯤이면 정기국회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익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 바로 소집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방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재명의 소위 측근들도 1심 판결을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재명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 리스크를 더 키우는 요소라는 겁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과 백현동 의혹의 김인섭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의 제도권 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관계자의 진술을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인섭에 따르면 2024년 1월에 1심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인섭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인섭과 이재명이 공범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섭에 대한 허가방이죠. 로비스트에 대해서 범행이 밝혀진다면 이재명도 로비의 대상으로서의 이재명 깜빵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12월 4일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도 지난 1월 공판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지시한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재명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동규와 정진상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가 정진상도 아는 내용이라면서 정진상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자 정진상 측 변호인이 왜 사사건 정진상을 끌어들이느냐라고 고함을 질렀고 유동규 본부장도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대응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석 검사를 탄핵했고 이정석 검사를 대신할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수사 무마와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 안병수 검사를 향한 허위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안 검사는 KT, ENS 대출 사기 사건을 기소해서 주범 서모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수사 무마는커녕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 본인에게도 재판, 수사가 넘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도 본인과 연관돼서 재판들 판결이 조만간 날 것 같습니다. 김용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줄줄이 비엔나죠. 이제 이재명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는데요. 확실하게 이재명 정치적 숨통을 끊어놓는 방법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혹시 옥중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옥중 낙선이라는 것도 있죠. 본인 입으로 50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곱하기 2에서 100년은 살아야 될 텐데 과연 이재명 진짜로 옥중 출마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